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지난 10월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어게인 문재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는 있냐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포인트와 2026년 개정으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매년 연초마다 나오는 얘기죠. 다주택자 중과세 진짜 부활하는 거 맞느냐? 이번에도 중과 유예로 1년 더 연장해주는 건 아니냐? 중과세 되면 내 세금 얼마나 오르냐? 다들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매년 계속해서 유예를 해줘서 사실상 폐지 수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올해 5월 9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연장이 될지 안 될지 항상 걱정하던 납세자들은 이번에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집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진작부터 일어나고 있죠. 다주택자 중과세는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 또는 경기권 내에 소재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 중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 중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게 되는데 중과세도 무섭지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점이 어마어마한 세금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한 끗 차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으나 2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은 사례가 많았는데요. 2001년에 3억 원에 취득한 과천의 주택을 2020년도에 비과세인 줄 알고 14억 원에 팔았다가 1,400만 원의 세금이 7억 원까지 올라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10월 15일 기점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므로 갈아타기 또는 투자가 한층 쉬운 편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 요건까지 붙으므로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죠. 물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부터 실거주 요건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서 비과세를 놓치는 케이스는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인데요. 2026년부터 간주임대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했었죠. 올해부터는 2주택만 가지고 있더라도, 즉 내가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하는 주택 이렇게 한 채씩만 있더라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주택자 전부에게 과세하진 않고요.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고 주택 임대 보증금의 합계 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임대하는 주택 모두 고가의 주택이고 임대하는 주택의 임대 보증금이 12억 원이 넘는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고요. 3억 원을 차감을 하고 60%를 적용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과세하고 있어요. 현재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3.1%이니 보증금 1억 원당 186만 원의 소득금액이 추가로 생겨서 세부담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사례에서 보통은 3억 원과 30%중 작은 금액만 저렴하게 자녀에게 매도를 하시죠. 15억 원의 주택을 한 3억 정도 저렴하게 12억 원에 자녀에게 파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녀의 자금이 부족해서 11억 원까지 낮춰서 매도하게 된다면 15억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규정하지 않던 내용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15억 원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정가의 15억 원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 원에 파는 경우와 11억 원에 파는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 12억 원에 파는 경우에 취득세를 산정하는 가격은 감정가액 15억 원으로 취득세율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가 5,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반면에 1억 원 더 싸게 11억 원에 파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가격은 역시 15억 원으로 동일한데요. 증여로 간주해서 취득세율 13.4%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할 취득세는 2억 100만 원이죠. 취득세가 거의 4배가량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취득세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를 하는 걸 보면 취득세 완화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듯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확대, 취득세 강화 4가지 포인트 전부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현명한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점에 놓인 분들은 임대 주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인데 미리 대비를 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활하는 올해 5월 9일 전에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 공실이 아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질 않고요. 매수자도 역시 집을 살 수 없으므로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겠죠. 2026년 기대되는 한 해이지만 부동산 세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 부동산 매도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